자,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켜신 분들은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내 월급 빼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오르는 것 같다. 그쵸? 이 기분 정말 짜증나고 답답하죠? 마트에 가면 어제 산 계란값이 다르고 외식이라도 하려면 숨이 턱 막힙니다. 월급 통장은 그대로인데 내 지갑만 홀쭉해지는 이 마법 같은 현실. 대체 왜 우리는 이런 지독한 인플레이션 지옥에 갇히게 된 걸까요?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복잡한 경제 용어를 쏟아냅니다. 테이퍼링, 금리 인상,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공급 병목 현상. 하지만 저희 오늘 또 경제학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복잡한 경제 뉴스를 보고 머리 아파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옆 사람에게 이 현상의 본질을 명쾌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평범한 월급쟁이 김봉급 씨를 통해 인플레이션의 모든 비밀을 파헤쳐 봅시다. 자, 그럼 월급 빼고 다 오른 이유, 인플레이션의 모든 것, 이야기 속으로 빠져보시죠. 1. 인플레이션, 내 정체가 뭐냐? 김봉급 씨의 지갑이 얇아지는 이유. 우리 김봉급 씨는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이 돈으로 쌀도 사고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는 거죠. 인플레이션이란 쉽게 말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즉, 작년에 3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을 올해는 300만 원으로 살 수 없게 되는 마법이 펼쳐지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 물건의 가격이 올랐다는 뜻과 같습니다. 물건 1개를 사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니까요. 김봉급 씨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건 가격이 오르면 실질적으로 김봉급 씨의 구매력이 줄어듭니다. 김봉급 씨의 지갑이 얇아지는 고통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렇다면 이 인플레이션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악당이 있습니다. 바로 수요 견인과 비용 인상이죠. 이 두 악당이 합작해서 물가를 무섭게 끌어올립니다. 자, 두 번째 악당, 수요 견인, 돈벼락 맞은 사람들. 첫 번째 악당 수요 견인은 말 그대로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가격이 오르는 현상입니다. 자, 상상해 봅시다. 김봉급 씨와 그의 친구들 수십 명이 똑같은 슈퍼 한정판 운동화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상점에는 운동화가 딱 10켤레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더 낼게, 아니 내가 더 낼게 하며 돈을 던지기 시작하죠. 원래 10만 원이었던 운동화가 30만 원까지 치솟는 겁니다. 가격 상승 이유 하나, 팬데믹과 하늘에서 떨어진 돈. 이 열기를 폭발시킨 주범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 세계 정부와 중앙은행이 뿐인 돈입니다. 2020년 팬데믹으로 경제가 멈추자 정부들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국민들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엄청난 양의 돈을 시장에 쏟아부었습니다. 마치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듯 말이죠. 김봉급 씨의 주머니에는 공짜 돈이 들어왔고 은행에서는 낮은 이자로 돈까지 빌려줬습니다. 가격 상승 이유 둘, 억눌린 소비의 펜트업 디맨드. 이제 돈이 많아진 김봉급 씨가 무엇을 할까요? 그동안 팬데믹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외식도 못 하면서 소비가 억눌려 있었습니다. 이 억눌린 욕구가 팬데믹이 잠잠해지자마자 펜트업 디맨드, 이연된 수요라는 이름으로 폭발합니다. 김봉급 씨는 참아왔던 여행을 가고 새 차를 사고 집 꾸밀 가전제품을 삽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자를 외치며 소비를 터뜨린 겁니다. 하지만 물건을 만드는 공장은 돈이 풀리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수요는 하늘을 뚫는데 공급은 바닥을 기는 상황. 당연히 물건 가격은 수직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의 절반, 넘쳐나는 돈과 폭발하는 소비가 만들어낸 가격 폭등입니다. 3. 두 번째 악당, 기름값 폭탄, 비용 인상. 첫 번째 악당이 소비자의 지갑을 털었다면 두 번째 악당인 비용 인상은 기업의 생산 비용을 후려쳐서 결국 최종 가격을 올리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모든 비용, 즉 원자재 가격, 에너지 가격, 운송료 등이 올라서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자, 상상해 봅시다. 동네 빵집 사장님이 있습니다.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 설탕, 그리고 오븐을 돌릴 가스, 빵을 실어 나를 트럭이 필요하죠. 이 모든 재료의 가격이 한꺼번에 100%씩 폭등한다면
사장님은 빵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3-1. 물류 대란과 선박 운임의 미친 상승. 팬데믹은 공장을 멈췄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물류 시스템을 완전히 엉망진창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물건의 90% 이상은 거대한 컨테이너선에 실려 바닷길을 이동합니다. 그런데 항만 노동자가 부족해지고 배가 제때 접안하지 못하고 전 세계 항구마다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버렸습니다. 컨테이너선 운송비가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1년 전 200만 원이면 됐던 운송비가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밀가루나 반도체 칩을 싣고 오는 운송비가 5배, 10배 폭등하는데 최종 물건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상황이겠죠. 3-2. 에너지 쇼크와 원자재 전쟁.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여기에 불을 지른 것이 바로 에너지 가격 쇼크와 전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 에너지와 곡물 시장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러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주요 공급국이고 우크라이나는 밀과 옥수수를 대량 생산하는 유럽의 빵바구니였죠. 전쟁이 터지자 가스 가격이 폭등하니 공장의 전기료가 오르고 기름값 폭탄이 터지니 모든 운송비가 다시 오릅니다. 게다가 밀가루 가격까지 오르니 김봉급 씨가 좋아하는 식빵 한 봉지가 4,000원, 5,000원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처럼 물건을 만들고 옮기는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았고 기업들은 이 비용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의 또 다른 주범, 비용 폭등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4. 물가 지옥 누가 구할 것인가? 금리 인상의 비밀. 김봉급 씨의 지갑은 이제 완전히 텅 비어버렸습니다. 김봉급 씨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지옥 같은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은 이 거대한 물가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아주 고전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4-1. 금리 인상, 돈의 수도꼭지를 잠그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가 오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소비 위축. 김봉급 씨가 대출받은 돈의 이자가 늘어납니다. 매달 내야 할 이자가 수십만 원씩 늘어나니 김봉급 씨는 이제 여행도, 새차 구매도 포기하고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축 증가. 금리가 높으니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를 많이 받습니다. 돈을 쓰느니 은행에 묻어두는 것이 이득이죠. 수요 감소.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줄어듭니다. 돈이 귀해진 거죠. 과열되었던 소비 열기는 차갑게 식어버리고 물가는 서서히 잡히기 시작합니다. 금리 인상은 넘쳐나는 돈과 과열된 소비를 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4-2. 하지만 고통스러운 선택. 하지만 이 금리 인상 정책에는 엄청난 고통이 뒤따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기업들이 부도나고 김봉급 씨와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기 침체의 그림자입니다. 결국 중앙은행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비극적인 딜레마에 빠집니다. A. 금리를 계속 올려서 물가는 잡지만 수많은 국민을 실업 상태의 경기 침체로 밀어 넣을 것인가? B. 아니면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용인하고 금리 인상을 멈춰 국민들의 지갑은 계속 얇아지지만 그래도 일자리는 지킬 것인가? 정말 그랬을까요? 만약 당신이라면 어땠을 것 같나요? 이것이 바로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수많은 가정의 미래를 걸고 벌이는 가장 냉정하고 잔인한 선택이죠. 5. 월급은 왜 안 오르는가? 김봉급 씨의 가장 슬픈 현실. 자, 이제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알았습니다. 수요가 폭발했고 비용이 치솟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가장 슬픈 질문은 이겁니다. 물건 가격이 올랐으면 내 월급도 같이 올라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김봉급 씨의 월급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왜 이럴까요? 5-1. 임금은 물가보다 느리다. 임금의 후행성.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은 매우 빠릅니다. 당장 오늘 기름값, 채소 가격이 오르죠.
하지만 임금은 그보다 훨씬 느립니다. 기업이 직원의 월급을 올리는 것은 매우 신중한 결정입니다. 한 번 올리면 다시 내리기 어렵고 회사의 비용 구조를 영구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기업은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즉시 임금을 올려주지 않습니다. 최소 1년의 재무 성과를 검토하고 노사 협상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5-2 글로벌 경쟁의 덫. 설상가상으로 김봉급 씨가 일하는 이 세상은 국경이 없습니다. 김봉급 씨가 일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국내의 노동자에게 월급을 올려주느니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에서 비슷한 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는 대안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 글로벌 경쟁이 김봉급 씨의 임금 인상 속도를 계속해서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결국 평범한 직장인의 삶은 이런 패턴으로 고착화됩니다. 물가가 먼저 오릅니다. 김봉급 씨의 실질 지갑이 얇아집니다. 고통에 못 이긴 김봉급 씨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1년 뒤 기업이 마지못해 월급을 올려줍니다. 하지만 이미 그 사이에 물가는 더 올라 있습니다. 김봉급 씨는 항상 물가 상승의 속도에 뒤처져 살 수밖에 없는 이 지독한 인플레이션의 덫에 걸려버린 겁니다. 우리의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6. 에필로그.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자, 오늘 우리는 평범한 직장인 김봉급 씨를 통해 인플레이션의 두 악당, 넘쳐나는 수요와 치솟는 비용이 어떻게 우리의 지갑을 공격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잡기 위해 중앙은행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돈이 많아져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팬데믹, 전장, 환경 문제, 그리고 세계화된 공급망의 취약성까지 복잡하게 얽힌 현대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결국 물가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식탁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파고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막연한 불안감에 떨 것이 아니라 오늘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물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분석하고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의 흐름을 예측하며 나의 소비와 투자를 조절해야 합니다. 월급은 통장에 꽂히는 숫자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과 노력의 가치입니다. 그 가치가 헛되이 사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공부하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인플레이션 지옥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경제학의 지식 이야기가 여러분의 직업을 지키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적인 호기심을 항상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